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기업을 일구며 지켜본 바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크게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말이 인생을 어떻게 바꿔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은 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긍정의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행동력을 깨우며 기회를 끌어옵니다. 반대로 부정의 말은 스스로를 묻고 의욕을 빼앗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어둡게 만들죠. 저 이병철은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재능이나 배경보다 그가 매일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과 성공의 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마음을 움직여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삶을 좁히고 기회를 밀어내고 가능성을 갉아먹는 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을 굳히고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단지 말 한마디가 꿈을 꺾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행복을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는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7가지 파멸의 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말들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생각을 가두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위험한 말버릇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버리고 건강한 언어 습관을 다시 세우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 역시 평생 말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회사를 만들고 회사는 나라의 힘이 된다 사업보고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7가지 말이 무엇인지 하나씩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 영상이 지금 삶을 다시 세우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된다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루와 인생을 바꾸는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망가뜨리는 말, 그 첫 번째는 바로 어차피 안 돼. 이 말만큼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표현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대구 삼성상에서 장사하던 시절에도 수원 공장에서 새벽까지 현장을 돌며 사람을 키우던 시절에도 그리고 훗날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안 돼.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뇌는 그 말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몸도 마음도 스스로 움직임을 멈추고 결국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학문을 몰라도 저는 현장에서 숱하게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긴 직원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 그의 손끝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반대로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도전했다가 넘어지면 아프니까 차라리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실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 상회를 막 세웠을 때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국의 무역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새로운 거래처를 넓히는 건 무리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열이라면
되는 이유도 반드시 한 가지는 있다. 처음부터 어차피 안 돼라고 말했다면 지금의 삼성도 그리고 제가 살아낸 길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란 누구나 아직 펼쳐보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숨은 힘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 말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미래를 작게 만들고 삶을 작게 만듭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방법을 찾으면 될지도 모른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는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을 잠그는 대신 조금이라도 틈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고 말할 때 어른이 어차피 안 돼 그만둬라고 말하면 그 아이의 눈빛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반짝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는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는 실패 속에서 배우고 배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회를 흘려보내고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꺾고 미래의 문을 닫고 인생을 작게 만드는 파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두 번째 파멸의 말, 바로 근데요, 그런데요, 하지만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대화 중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몇 글자의 말은 사람의 인간관계와 성장의 기회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근데요, 그런데요, 는 상대의 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신호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또는 친구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때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이 순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나 마음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 마음이 단번에 꺾이는 장면을 저는 실제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근데요, 하지만요는 말하는 사람은 별 뜻 없이 사용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신뢰는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 사람들은 핑계를 습관으로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기 방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우니 바로 근데요, 하지만요를 붙이며 책임을 외부로 흘려보내려는 것입니다. 저도 삼성 상해를 이끌던 초창기 근데요, 원래 이렇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 직원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직감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계속되는 한 본인에게 필요한 배움과 성장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이 현장에서 본 근대요의 폐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수원 공장의 한 부문에서 작은 문제가 반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가? 그때 한 간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현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문제를 원래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핑계는 회사를 멈추게 한다.
회사를 멈추게 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의 미래도 멈추게 된다. 말 하나만 바꿔도 관계와 인생이 달라진다. 이 파멸의 말을 버리기 위해 완벽한 긍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상대의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한 문장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군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 없어서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단어 하나만 바꿨지만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를 막아서는 언어에서 함께 길을 찾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가능성을 가장 좁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핑계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바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어디서도 필요로 되는 인물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파멸의 말, 바로 귀찮아. 아마 많은 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뱉는 말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기분을 표현하는 가벼운 한마디 같지만 저는 이 말이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잠식하는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직접 보아왔습니다. 귀찮아는 행동력을 가장 먼저 앗아가는 말이다. 사람이 성장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아라는 한마디를 입에 담는 순간 뇌는 즉시 행동을 멈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공부도 일도 인간관계도 귀찮다는 말로 쉽게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미뤄진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 결국 자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수원 공장에서도 경영회의에서도 반복해 보았습니다. 귀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오래 붙들지 못했고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길에서든 반드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귀찮아를 습관처럼 말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과 마음이 당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위해 도망친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장사를 하던 때부터 이 원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작은 장부 정리를 미루던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실수나 손실로 대갚아야 했고 반대로 귀찮아도 매일 기록을 정확히 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본 귀찮아의 위험성, 수원 방직 공장에서 기계 주변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은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업무였습니다. 특히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검을 귀찮다며 뒤로 미뤘던 탓에 작은 이상이 큰 고장으로 이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귀찮다 해서 미룬 일은 언젠가 반드시 2배, 3배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 일은 그 부서 전체가 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불편을 피하려던 말이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두가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귀찮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귀찮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하면 이 말의 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을 전부 치우려 하면 귀찮지만 책상 위만 정리하자고 생각하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집중하자가 아니라 먼저 5분만 손을 대보자고 말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이어져
어느 순간 일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나 있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귀찮아 하고 나면은 훨씬 편해진다. 사람의 뇌는 미래의 편안함을 상상하면 지금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이는 제가 공장에서도 회의에서도 수없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귀찮아가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연락하기 귀찮다. 만나기 귀찮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과의 연결이 서서히 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작은 관계라도 유지할 때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귀찮음을 이겨내고 사람을 챙기는 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귀찮음을 이유로 관계를 끊는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찮아는 몰래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행동을 멈추게 하고 미루는 습관을 강화하며 마침내 인생 전체를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작게 시작하자. 하고 나면 편해진다. 이 두 가지만 붙잡는다면 인생은 놀랄 만큼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얻는 성취와 기쁨은 결국 행동하는 사람만의 몫입니다. 귀찮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 길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파멸의 말, 바로 피곤해.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꺼내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짧은 말이 마음과 몸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피곤해는 뇌가 그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자기 암시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오래 하면 피곤하고 걱정이 많아도 피곤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을 습관처럼 반복할 때 시작됩니다. 피곤하다고 중얼거리는 순간 뇌는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어도 정말로 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수원공장, 제사공장, 심지어 경영회의에서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피곤합니다라고 말하는 직원은 이미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고 그 마음은 몸까지 끌어내리곤 했습니다. 피곤해는 주변 사람들의 기운까지 약하게 만든다. 이 말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집에서 매일 피곤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집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겁고 축 처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합니다라는 한숨이 퍼지면 그 부서의 공기는 금세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위에는 언제나 어두운 안개 같은 분위기가 따라다녔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은 다시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부서 전체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병철이 깨달은 마음이 먼저 지치면 몸도 지친다는 진실. 저는 젊은 시절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마음이 먼저 지친 순간 몸 전체가 그대로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 피곤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할 만큼 했다. 잠시 쉬면 다시 힘이 난다. 이 작은 말이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마음을 끌고 마음은 몸을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피곤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말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습니다. 피곤해. 오늘도 수고했다. 똑같이 힘든 하루였더라도 이 말 하나만으로 마음속에 작은 자부심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 조금 쉬면 다시 힘이 날 거야. 뇌는 미래의 회복을 상상하는 순간 피로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돌볼 방법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쉬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 따뜻한 물로 씻으면 기운이 돌아온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피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피곤해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사람이 매일같이 피곤해 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 온기는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직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누군가 피곤하네요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모두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저는 회사 생활 내내 피로를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이런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힘들어도 묵묵히 해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결국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곤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리듬이 달라진다. 피곤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는 대표적인 파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늘도 잘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의 리듬도 다시 고르게 정리됩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누르고 한마디가 하루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말 대신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파멸의 말, 바로 재미없어 지루해. 아마 누구라도 한 번쯤 일상에서 툭 던져본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며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지루해라는 말은 배움을 거부하는 선언이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처음에는 단조롭고 반복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배움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뇌는 그 일을 가치 없는 것으로 분류해버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방직 공장을 운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하며 재미없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루함 속에서 작은 변화를 찾고 작은 개선을 발견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현장을 이끄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루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재미없어서 지루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루함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흥미를 느끼는 사람과 금세 지루해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공장에서도 그랬습니다. 한 작업자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지루하다고 투덜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장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작업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 왜 이 공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부서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지루함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이병철이 경험으로 깨달은 지루함 속의 기회.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일이 지루할 때일수록 더 많은 배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느껴왔습니다. 대구 삼성 상해에서 곡물과 건어물을 정리하고 장부를 맞추는 일은 누가 봐도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기록 하나하나가 거래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단조로운 일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언젠가 큰 일을 맡는다. 지루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길을 열어갑니다. 사람들은 왜 쉽게 재미없어를 말할까? 그 이유는 즐거움의 기준을 자신 바깥에 두기 때문입니다. 누가 재미있게 해줬으면 상황이 바뀌면 재미있어질 텐데,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흥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재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길러내는 것이다.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찾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차이는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재미없어를 어떻게 극복할까? 첫째,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하늘의 빛이 다르고 바람의 흐름이 다르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발견을 하는 사람은 지루함에 지지 않습니다. 둘째, 배움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단조로운 일일수록 이 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를 찾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셋째,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루하다는 말 대신 그래도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보면 마음은 어느새 단단해지고 시간은 여유로워집니다. 감사는 지루함을 삶의 여백으로 바꾸어 줍니다. 지루해는 인생을 닫고 감탄은 인생을 연다. 재미없다, 지루하다는 말은 삶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작은 즐거움을 찾고 배움의 시선을 유지하고 감사를 말하는 순간 지루한 시간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 창고가 됩니다. 지루함을 탓하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견디고 그 속에서 빛나는 것을 찾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성장합니다. 여섯 번째 파멸의 말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어차피 안 돼. 이 말은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도전조차 하기 전에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 때문에 평생 펼칠 수 있었던 능력을 전혀 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두려움이 만든 방패다.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할까 두렵고, 비웃음을 살까 두렵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안 된다는 말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기회를 막고 성장을 막고 스스로의 삶을 고정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 실패는 때로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도전하지 않는 마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병철이 직접 마주했던 전국민의 회의, 1970년대 제가 전자산업과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산업 기반도 없는데 무슨 전자입니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잠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면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 도전은 우리나라 산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길을 걷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말을 반복하는 순간 사람은 도전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위로할 핑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고 기회도 없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 상해 시절 장사를 붙잡지 않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작은 실수에도 흔들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지 못한 채 비슷한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반면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언제나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안 돼를 어떻게 넘어설까? 첫째, 작게 시작하기. 큰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누구라도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작은 한 걸음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기. 안 된다는 말은 언제나 실패한 미래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된다면 어떤 기쁨이 올까? 이를 떠올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말을 바꾸기입니다. 어차피 안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안 될 거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 하나를 바꾸는 순간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안 돼를 없애는 순간 인생은 다시 열린다. 어차피 안 되는 미래를 닫고 가능성을 줄이고 삶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파멸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대신 해보자, 걸어가 보자,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운명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장을 얻고 기회를 잡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파멸의 말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뿌리를 가진 표현, 바로 근데요, 하지만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언어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이 말이 가진 파괴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데요, 하지만요, 는 책임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신호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조언을 들었을 때, 근데요, 그게 어렵습니다. 혹은 하지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조언이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은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핑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자신 밖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근데요는 바로 그 순간 나옵니다. 이병철이 현장에서 본 근데요의 폐해, 제가 가장 싫어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수원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반복될 때 제가 직접 현장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가? 그때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원래 이 공정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단단한 벽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핑계는 회사를 멈추게 하고 미루는 말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그 후 그 부서는 문제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기 시작했고 짧은 기간 안에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근데 요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태도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까? 심리학에서도 밝히듯 근데요, 하지만 요는 자기 방어의 언어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두렵고 부족함을 마주하기 불편하고 실패에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상황과 타인을 탓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장은 멈추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특히 조직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점점 중요한 자리와 멀어지고 누구도 그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제 생각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필요한 인재가 됩니다. 근데 요를 바꾸기 위한 실천 방법. 첫째, 상대의 말을 먼저 받아들이기. 그렇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대화는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됩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하기. 근데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셋째, 미래형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근데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가능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의 사고를 단순한 변명에서 해결 중심의 태도로 바꿉니다. 책임을 피하는 말은 인생을 피하게 만든다. 근데요, 하지만요는 자신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 대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문제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관계는 단단해지고 자신의 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었던 7가지 파멸의 말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쉽게 마음을 약하게 하고 행동을 멈추게 하며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는지를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음식이며 마음은 인생의 바탕이 된다.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는 그 사람의 하루의 무게를 바꾸고 기회와 관계의 폭을 바꾸며 결국 인생의 결과까지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파멸의 말, 어차피 안 돼. 근데요. 하지만요. 귀찮아. 피곤해. 재미없어. 지루해. 어쩔 수 없지. 내 탓은 아니에요. 이 말들은 모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사고를 좁히고 행동을 멈추게 하며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저는 삼성 상해를 시작하던 시절 돈도 인력도 부족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안 된다, 지쳤다, 귀찮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먼저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멸의 말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을 그저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안 돼.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귀찮아. 하고 나면 더 편해진다. 피곤해. 오늘도 잘 버텼다. 재미없어. 그래도 배울 게 있다. 근데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작은 언어의 교체가 삶의 궤도를 바꿉니다. 말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해갑니다. 이병철이 평생 지켜온 언어의 규율. 저는 경영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전쟁, 자본난, 시설 부족, 기술 부족. 그때마다 저를 버티게 한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방법을 찾아보자. 사람을 믿자. 품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들이 어떤 때는 공장 하나를 살리고 어떤 때는 수백 명의 생계를 살리고 결국 한 나라의 산업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말을 바로 세우면 삶도 바로 선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꿔보라. 모든 말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가장 자주 쓰는 말 하나를 고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십시오. 안 돼가 아닌 해보자.
지루해가 아닌 뭔가 배워보자. 귀찮아가 아닌 조금만 해보자.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행동은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인생은 아주 작은 속도로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론, 말은 미래의 씨앗이다. 말은 공기 속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입니다. 오늘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약하게 만드는 말을 고르면 그 약함이 쌓여 내일을 무겁게 만들고 단단하고 따뜻한 말을 고르면 그 힘이 쌓여 내일을 밝게 열어줍니다. 그러니 당신을 지치게 하는 말 대신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출발점이 될